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 번의 반등을 좀 기록했는데요. 나스닥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5% 정도의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 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될 텐데요. 오늘의 상승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을 기록했는데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4월 소매 판매도 잘 나왔고 파월이 기존 입장에서 별다르게 크게 발언을 하지 않아가지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3% 상승, 나스닥이 2.7% 상승, S&P 500이 2%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강세 종목을 어제 거의 다 강세였는데 좀 급등한 종목을 좀 보면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괜찮았어요. 테슬라가 한 5% 상승했고, 피스커도 지금 거의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9.3%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괜찮았는데,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모두 5%대 상승했고요. 램 리서치, KLA 덴코가 6%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괜찮았는데요. 항공주들 유나이티드 항공은 7.9% 상승했는데 여름철에 강력한 수요를 예상하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델타 항공도 6.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업종도 어제 괜찮았는데 은행주들이 괜찮았는데 시티가 7.5% 급등을 했는데 워렌 버핏이 지분 매입을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쪽, 태양광이나 수소 쪽도 괜찮았는데요. 솔라이지 테크놀로지가 7.4% 급등했고요. 플러그 파워가 14% 급등을 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5%대 상승,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가 9.5%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AMD가 8.7% 급등을 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98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핵심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PC 시장에 침체 우려 커지고 있지만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PC 분야에서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10.6% 급등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전기차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 실적 전망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테슬라보다 훨씬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9% 이상을 계속적으로 달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는 1%인데 소폭 못 미쳤으나 거의 부합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2.2% 증가했고요. 레스토랑하고 바 같은 데는 2%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근원 소매 판매 지금 자동차, 휘발유, 그다음에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 증가해가지고 시장 예상치는 0.7%였는데 그걸 상회했고요. 4월 산업 생산은 1%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0.5%였는데 상회했고요. 제조업이 0.8% 증가했고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이 3.9% 증가. 그다음에 가동률은 79%로 전월보다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고통을 잊겠지만은 결국에는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긴축 지금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시까지 약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착륙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침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시장 긴축 소화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립금리가 2.5% 정도 되는데 중립금리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찰스 수합 증권에서는 통화 긴축으로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결국엔 통화 긴축이 금융시장에 결국엔 부담이 된다라고 이런 뉘앙스의 기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통화 긴축이
경착륙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강한 통화 정책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뭐 소비에도 부담을 주고 뭐 전체 실업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가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지표가 좋았다는 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종목별로의 상승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먼저 4월 소매 판매가 괜찮았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도 네. 4개월 연속 좀 올라갔는데, 네.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고용 시장도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기는 지갑을 뭐 여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소비 판매, 소매 판매 이쪽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제품 가격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좋아지는 것이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맞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뭐 10달러 주고 살 거를 뭐 15달러, 20달러 주고 사면은 네. 당연히 뭐 지출이 더 늘어나니까 뭐 소매 판매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예. 뭐 그걸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 같은 그런 수치가 나온 걸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지표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좀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주나요? 뭐 제조업이 괜찮게 돌아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가동률 이런 쪽도 거의 80%에 육박하면서 네네. 전월보다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뭐 소매 판매랑 더불어서 뭐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넘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제조업 잘 되면 좋죠. 미국 경제 뭐 아무리 그렇죠. 70% 정도 뭐 소비 위주의 경제라고 하더라도 제조업도 잘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계속 이것도 잘 받쳐주면 좋고 지금 달러가 하지만은 강세에 있기 때문에 네. 제조업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진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와 생산 지표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이런 건데 뭐 예상했던 수준이라서 시장이 오른 건가요? 그렇죠. 뭐 75bp 인상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기존에 뭐 우리가 뭐 6월, 7월 정도는 50bp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6월에 50bp 금리 인상 뭐 채권 시장에서는 뭐 90% 이상을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뭐 네. 시장에서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파월도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인플레가 뭐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경제가 연착륙하는 거는 네네. 그거보다는 조금 강도가 더 세게 어떻게 보면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좀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그거는 네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결국엔 침체로 가는 것은 확실한데 그 강도 면에서는 결국엔 경착륙이나 아니면 연착륙이냐 이거는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파월도 연착륙 아주 소프트 랜딩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신이 없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해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소한은 하겠지만 이게 정말 아예 뭐 충격이 없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도 좀 확신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좀 여지를 남겨두는 멘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의 뭐 전망에 대해서도 뭐 찰스 슈왑 측이나 모건 스탠리 측이나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오늘 뭐 반등했어도 약세장 정도의 반등으로 다들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기존의 입장을 그냥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네. 우리가 뭐 이제 통화 긴축 계속되면은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찰스 슈왑 측에서는 이번 반등은 S&P 500 기준으로 4,200, 4,300 정도다 그냥 4,200,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뭐 그냥 뭐 제가 헤드라인으로 갖고 왔는데 뭐 그냥 네. 그 전체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기 시장이 보다는 네. 결국엔 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약간 베어마켓에서 짧고 강한 반등이다라고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이런 반등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네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그러니까 연착륙도 아니고 아예 경착륙이라고 발언을 좀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강하게 좀 어조를 얘기했더라고요. 뭐 이게 근데 위와 연결될 그러니까 통화 긴축이
계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경착륙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새삼스럽게 모건 스탠리가 뭐 그냥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통화 긴축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결국에는 어제 파월이 또 오늘 파월이 얘기를 한 것은 네. 성장률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성장률을 낮춰야지 인플레가 조금 잡힐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실업률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연착륙보다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경착륙으로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다양한 투자은행들의 의견치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쪽으로 좀 넘어가서 파이퍼 샌들러가 특히나 AMD 주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이유에선가요? 아까도 뭐 똑같은 얘기예요. 네네. 지금 핵심 사업 여전히 잘 되고 있고 PC 시장에서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뭐 한 60% 지금 주가보다 한 60% 정도 더 네. 된다. 한 50% 후반 정도를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했고요. 뭐 일단 주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비중 확대, 그다음에 목표 주가 상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좀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도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 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좀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뭐 지금 투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투자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번 주 후반서부터 계속 반도체주 사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네네. 삼성전자도 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제 뭐 상승 탄력이야 뭐 워낙 대형주고 넘버원 시가총액이니까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은 시장이 여기서 굉장히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반도체 장비주들 사자라고 이제 저번 주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이든 방한도 있고 그런 네. 모멘텀도 있어가지고 반도체주들은 좀 당분간은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은 또 바닥을 터치했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바이든 방한 이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또 괜찮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의 10% 급등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CEO가 또 보통주 매입까지 했던데 좀 향후에 자신감을 드러낸 건가요? 뭐 어제 뭐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뭐 테슬라, 그다음에 피스커 이런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뭐 루시드는 워낙 그동안에 한 25%, 26%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어제 한 2% 중반대밖에 상승을 못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이야 뭐 싸 보이니까 했겠죠. 자기가 봤을 때는 네네. 이 회사를 뭐 이끌고 가는데 봤을 때 향후에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니까 싸 보이니까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밸류에이션이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했을 때 지금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싸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생산이 얼마나 좀 받쳐주고 그래야지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생산이 뭐 확연하게 지금 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죠. 계속적으로 네. 뭐 기대치만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생산이야 잘 되면은 여기 모건 스탠리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뭐 20% 가깝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이 2026년도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생산만 잘 되면은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용차 위주니까 네. 뭐 미국에서만 어느 정도 상당량을 팔아도 실적은 괜찮게 받쳐주겠죠. 그리고 생산이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가 그게 이제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산이 좀 따라줘야지 그래도 이익률까지 같이 올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의견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들과 그리고 종목별로의 특징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